좁쌀 여드름이 맞다고 한다면 짜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내 손으로 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짜는 방법이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피부를 짤 때는 이렇게 수평하게 짠단 말이에요. 수평으로 짜는 게 아니라 수직하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제 팔아요. 그런 거 구비하셔가지고 구멍 살짝 내고 수직 방향으로 힘주고 알코올 솜으로 슥슥 닦고 짜시면 그게 실제로 사실 병원에서 하는 맞아요. 거죠. 네. 집에서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지원 원장입니다. 네, 최성현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좁쌀 여드름입니다. 좁쌀 여드름. 네. 여드름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여드름 흉터, 그다음에 여드름과 면왕염의 구분. 오늘은 이제 여드름의 세 번째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좁쌀 여드름은 화농성 여드름과 다르게 좀 그래도 집에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냐고요? 네, 좁쌀 여드름 집에서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영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좁쌀 여드름을 제거하는 방법을 막 찾아보시고 많이 또 집에서 하시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좁쌀 여드름은 이게 좁쌀 여드름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좀 해야 되고, 또 좁쌀 여드름을 집에서 제거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르게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없애는지, 이거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좁쌀 여드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좁쌀 여드름은 뭔가요? 너무 좀 부담스럽네요. 좁쌀 여드름은 일단 우리가 여드름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피지가 모공을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피부층이 어떤 각질에 의해서 모공이 막히게 되면 피지는 그 안에서 쌓이게 되고, 이 형태가 이제 좁쌀 여드름이 초기라고 보면 되죠. 그냥 단순하게 막혀있는 정도, 육안으로 봤을 때 좀 하얗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화이트헤드, 그리고 그 피지들이 산화되면서 좀 검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블랙헤드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가끔씩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화농성 여드름으로 넘어가면서 붉어진다거나 그렇게 변할 수가 있죠. 그런데 비슷한 다른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감별할 질환은 뭐가 있죠? 첫 번째는 뭐 말 그대로 진짜 좁쌀 여드름. 두 번째는 비립종이라는 질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얗게 뭔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짜도 짜지지 않는 뭐 그런 비립종. 화이트헤드처럼 비슷하게 보이는데 짜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제 편평사마귀도 뭔가 볼록볼록볼록하니까 이것 때문에 좁쌀 여드름을 오인받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 주사 중에 우리 굳은 농포형 타입의 주사 피부염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앓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올록볼록한 게 뭔가 뭐 이게 이제 좁쌀 여드름 같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는데 이것도 이제 막 두들두들하고 만지면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좁쌀 여드름이에요 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 이제 요 5가지 정도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 좁쌀 여드름과 좀 감별해야 되는 질환이지 않을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좁쌀 여드름은 우리가 피지가 뭉쳐있기 때문에 짰을 때 피지 형태가 물방울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실처럼 가느다랗게 이렇게 뽑히는 거. 비립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짜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피부층이 각질이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뭐 레이저나 뭐 바늘이나 이런 걸로 뚫어줘야 나올 수 있고, 알맹이를 꺼냈을 때 진주알 같은 모양을 띠고 있고,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피부 색깔 그냥 흡사하게 색을 띠지 않는 애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그 거뭇거뭇하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 마치 블랙헤드 혹은 화이트헤드랑 이제 구분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모양 자체가 굉장히 자세히 보면 다 좀 불규칙해요. 그런 애들은 당연히 짜지지도 않을 거고, 그냥 피부에서 오돌도돌하게 만져지는 형태, 그리고 막 퍼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한다, 이런 걸로 감별할 수가 있죠. 굳은농포형 주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층이 붉어지는 어떤 발적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그렇게 굳이나 농포 같은 걸 띄기 때문에 조금 더 구분할 수가 있고,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떤 원인이 접촉하는 물질이 있었다거나 유해한 거에 닿았다거나 특별한 어떤 활동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어떤 원인을 먼저 좀 찾아볼 수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급격하게 나타나는 급성 피부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감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얼굴에 뭐가 났을 때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거를 감별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좁쌀 여드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간단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피지 분비량이 많은 위치에 뭔가 오돌토돌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좁쌀 여드름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죠. 예를 들어서 비립종 같은 경우는 뭐 눈가나 이제 피지 분비량이 많지 않은 어느 곳에서든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나비존이라든지 이마라든지 피지 분비량이 많은 그런 쪽에서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여드름이 생기는 분들은 좁쌀 여드름의 한 형태로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좁쌀 여드름이 있고 그 주변에 염증성 여드름이 같이 존재한다든지, 혹은 예전에 있었던 뭐 여드름 흉터가 같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솟아올랐을 때 좁쌀 여드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좀 여드름이 생기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경 주기와도 좀 상관관계가 있을 거고, 혹은 이제 먹는 음식들 그중에 뭐 GI 지수가 높은 것들을 먹었을 때 피지 분비량이 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그때 좁쌀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이제 어떤 기준들을 알고 계시면 내가 가진 병변들이 좁쌀 여드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구분하시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좁쌀 여드름을 구분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여드름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소독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오셔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정말 별거 아닌 뭐 한두 개의 그런 좁쌀 여드름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병원을 찾고 하긴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을지, 일단 결국 여드름 같은 경우는 닫힌 공간에 갇혀있는 피지를 꺼내는 게 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좁쌀 여드름 같은 거 봤을 때 어떻게 했잖아요. 뭐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타면서 잠깐 거울 봤다가 뭔가 이제 트러블이 올라와 있는 거 보고 한번 짜보기도 하고, 그쵸. 아니면은 뭐 우리 세안한 다음에 거울 한번 보고 아 얼굴 괜찮네 이렇게 보다가 뭐 올라왔네 이러면 이제 한번 좀 짜잖아요. 맞아요. 짜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손으로 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짜는 방법이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피부를 짤 때는 이렇게 수평하게 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짜게 되면 피부층도 사실 진지겨지고 각질이 이렇게 덮여있는 층도 찢어지면서 그 피지가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피부에도 손상이 되고 당연히 이게 깨끗하게 소독된 상태로 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염증을 만들고 색소가 침착된다거나 굵어지는 자국이 오래 간다거나 이렇게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압출하는 방법은 수평으로 짜는 게 아니라 이 좁쌀 여드름을 중심으로 수직하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이런 피부층이 막 찢어지는 효과가 없이 깨끗하게 피부를 보호하면서 피지를 짜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압출기예요. 코메도라고 하는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뭐 이제 시중에서도 판매를 하죠. 그런 정확한 그 용도를 가지고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소독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안전하게 집에서도 제거를 할 수 있다. 아 근데 이거를 좀 뭔가 일상생활의 도구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압출기가 아니라 예. 혹시 피디님 볼펜 하나 있으세요? 이제 서면장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수평으로 짜지 말고 이제 수직으로 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볼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이제 펜이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좁쌀 여드름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이거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이 펜 구멍으로 살이 이렇게 안쪽으로 훅 하고 들어가면서 바깥쪽 부분을 눌러주는 원리를 이용해서 짜면 살이 짓이겨져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나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 소독된 압출기, 이런 형태. 펜 형태로? 펜 형태로.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네요. 만들까? 있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이 펜을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전제 조건 말씀드린 게, 자, 소독된 깨끗한 상황에서 살짝 구멍을 내거나 해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된다라는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펜을 보여드린 거지, 뭐 여기에다가 뭐 알코올 좀 묻혀가지고 이렇게 팍 짜면 되지 않나 하시면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다. 포도를 먹을 때도 제일 약한 부분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압출해줄 때도 약한 부분이 터지긴 하는데, 깨끗한 소독된 바늘을 사실 이용해줘서 좀 구멍을 내서 압력을 거기를 제일 약하게 만들어주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이제 일회용 바늘도 팔아요. 이렇게 살짝 구멍을 낼 수 있는 그런 일회용 바늘도 팔기 때문에 그런 거 구비하셔가지고 구멍 살짝 내고 수직 방향으로 힘 주고 알코올 솜으로 슥슥 닦고 짜시면. 그게 실제로 사실 병원에서 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처가 일단 났으니까 세균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오시딘이나 에스로반 같은 그런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욕심낸다 그러면 빠르게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피부층이 빨리 아물 수 있도록 하는 뭐 재생 연고 정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가장 좋겠죠. 사실은 이제 압출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원래 이미 모공이라는 거는 열려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압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상처나 혹은 감염을 위해서 우리가 연고를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압출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좁쌀 여드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드름의 다양한 형태, 좁쌀, 염증, 화농 이런 게 같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좁쌀 여드름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피지 분비량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경우에는 피지 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혹은 정말 이게 좁쌀 여드름이 맞는지 이거에 대한 좀 정확한 감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이제 피지 분비 말씀하셨는데, 각질층이 많이 쌓이는 분들도 좁쌀 여드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 할 때 우리 기능성 세안제 이야기했잖아요. 살리실산 같은 성분들이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정도에서는 그런 여드름용 세안제 사용하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좁쌀 여드름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맨날 병원으로 오셔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정말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저희가 압출할 때 사용하는 그런 노하우 말씀을 드렸으니까 집에서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너무 화농성 여드름이 심하거나 집에서 케어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저희가 설명드렸던 다른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은 병원으로 오셔서 한번 진단 받아보시고 치료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바늘이 달린 펜 형태의 압출기를 만들어 봐야겠다. 여기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자꾸 욕심이 좀 생기시나 봐요. 자,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